퇴직 후 당신이 잃게 될 5가지 충격적 진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예고된 이별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의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소득의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퇴직 후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5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체성의 상실. 직장 생활 동안 우리는 자신의 직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회사 부장이라는 직함이나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명함은 우리 자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과 함께 이 정체성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김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그저 김 씨가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누군가의 리더로 살던 A씨는 퇴직 후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는 그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뭐해? 이 질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정체성을 잃은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가? 를 되물어보게 되었다고 하죠. 2. 경제적 안정감의 상실.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잃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기 때문에 소득이 사라지면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없으면 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B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에는 퇴직금을 믿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돈이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금, 생활비, 의료비 등 숨은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죠. 그제야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했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재취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상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소통하던 중요한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나 퇴직과 함께 이러한 관계의 대부분이 끊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연락이 뜸해지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퇴직 후 자신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C씨는 35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후 주위 사람들이 한 명씩 연락을 끊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직 초반에는 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신이 없어도 모임이 이어지는 걸 보며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일상의 목적 상실.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하루하루의 목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를 해결하는 등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이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 않으면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D씨는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을 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시간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하루의 일과가 사라지자 그는 방황하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승진이나 인사평가 등의 계획된 목표가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미래의 방향성이 불분명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씨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는 새롭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았고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자신이 잃게 될 것들을 직시하고 이를 대비할 방법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정체성의 유연성을 키우고 경제적 계획을 세우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이별이 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법. 퇴직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맞닥뜨린 많은 분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경제적 안정감을 상실하며 이전에 누렸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의 목적까지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마치 발밑에 기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퇴직 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정체성의 재정립.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를 찾기.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직책과 명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을 오직 직업적 성공으로만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금융업에 종사했던 A씨는 퇴직 후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자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관심이 있었던 미술에 도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새로운 의미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정체성 재정립의 핵심 포인트는 이전의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직장을 떠나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 경제적 안정 수입 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라.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정기적인 월급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하지만 퇴직이 곧 경제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첫째, 투자 수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재무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미리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퇴직 후에는 이자나 배당 수익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B씨는 55세에 퇴직한 후 미리 준비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배당 수익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꾸준히 재정 설계를 했고 덕분에 큰 경제적 불안 없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죠. 둘째,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후 새롭게 배운 기술로 작게나마 돈을 벌 수 있다면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C씨는 퇴직 후 요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여 작은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회복.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퇴직 후에는 기존의 직장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D씨는 퇴직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지만 지역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 업무로 바빠서 몰랐던 즐거움을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시 경험하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며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일상의 목표 설정. 작은 성취에서 행복을 찾기. 퇴직 후 우리는 일상 속의 작은 목표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선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 퇴직 후에도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C는 퇴직 후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며 자신에게 새로운 일상의 목표를 부여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그는 더 건강해졌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5. 미래에 대한 자신감 회복,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퇴직 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의 기회를 계속 찾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 씨는 퇴직 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지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IT 기술에 대한 관심을 살려 코딩을 배운 그는 이제는 프리랜서로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 창출을 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에도 빛나는 삶을 향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일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우리의 준비와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퇴직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퇴직을 맞이하고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돌아오면 좀 편해지겠지 싶었어요. 고향이고 말통하고 의료도 좋고. 그런데 숨이 막히네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이 말 요즘 은퇴하고 미국에서 귀국한 교포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분명 미국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물가 오르고 건강보험은 비싸고 사람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퇴도 했고 이제는 고향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자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 살아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어진 고향, 물가에 놀라고 병원에서 기다리다 지치고 외로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한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안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은퇴 귀국이라는 공식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는지를 생생히 전달드릴게요. 1. 고향은 그대로인데 내가 낯설어진다. 문화적 이질감. 사례 1. 뉴저지에서 30년 살다 귀국한 박영자 67세 씨의 이야기. 박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가까이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는 가족 가까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귀국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 1년, 우울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에 뭐 담는 것도 눈치 보여요. 지하철도 너무 복잡하고 말투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어긋나 있는 느낌이에요. 박 씨는 매일 시장을 가도 병원을 가도 예전 친구들을 만나도 낯설다고 말합니다. 30년 전 떠난 고향은 머릿속에 그대로지만 현실의 한국은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은퇴 후 귀국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정서정문화적 적응이라는 재정착이라는 점을 미리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생활비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가요. 경제적 착각. 사례 2. LA 출신 이정훈 70세 씨 부부의 귀국 후 현실. 이 씨 부부는 미국에서 연금과 약간의 임대 수입으로 매달 약 2,500달러 약 330만 원을 쓰며 살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집도 있으니 생활비는 줄어들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 전기료, 관리비, 건강검진, 부모 제사, 조카 결혼식, 친구들 모임 빠져나가는 돈이 미국보다 많아요. 여긴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들어요. 이 씨의 말처럼 한국은 인간관계에 따른 지출이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노령층의 건강보험료, 약값,
요양비, 효도여행, 경조사비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귀국 전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예산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 낮을 줄 알았다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항목별로 꼼꼼한 비교가 현실적인 대책이 됩니다. 3.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움의 역습. 사례 3. 시애틀 출신 김성기육 18세 씨, 한국의 좁은 원룸에서 보내는 나날. 김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시애틀에선 매주 교회에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며 은퇴 생활을 나름대로 즐겼지만 이제는 한국의 원룸에서 TV만 보고 지냅니다. 한국 오니까 친구들도 다들 바빠요. 같이 점심 한 끼 먹자고 하면 시간이 안 된대요. 미국에선 커피숍 가서 모르는 사람과도 얘기 나눴는데 여긴 말걸 기회가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둘 데가 없어요. 이처럼 은퇴 후 외로움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거리에서 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 그립고 스스로를 더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되죠. 정착을 도와줄 지역 커뮤니티나 노년층 프로그램, 상담 기관 등을 미리 찾아두고 연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귀국, 감성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귀국은 은퇴자의 마지막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1. 경제적 검토부터 하세요. 한국의 실질 생활비, 건강보험료, 자산 환율 변동, 예상, 경조사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2.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설계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디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로움은 귀국 후 가장 큰 적이 됩니다. 3. 귀국 전 1년 임시체류도 전략입니다. 집을 팔고 완전히 옮기기보다는 1년 단기 임대나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적응기를 먼저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감정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나에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현실은 다릅니다. 귀국은 분명 가슴 따뜻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감성만으로는 결코 준비된 은퇴가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 사회적 연결망, 감정적 안정감입니다. 미국이 힘들다더니 한국 돌아오니 더 숨막혔다는 이 말은 그저 누군가의 하소연이 아니라 수많은 귀국 은퇴자들의 경고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숨막히는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한 걸음 앞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힘들다더니 한국 돌아오니 더 숨막혔다. 귀국 은퇴자 1년차의 삶, 그들이 겪는 현실과 준비 전략.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한인 은퇴자들 중 일부는 고국 귀국을 선택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상당수가 예상과는 다른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이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귀국자들이 직면하는 3가지 주요 문제와 이에 대한 전문가적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실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귀국을 고려 중인 이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문화사회 시스템의 변화. 고향은 있지만 정서적 귀향은 없다. 30년 이상 미국 생활을 한 은퇴자 어씨는 한국에 돌아온 후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마트에서의 계산 방식, 병원 예약 시스템, 공공서비스 접근성 등은 미국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갑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디지털화되었고 고령층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미국처럼 고객 중심의 서비스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속도 중심의 한국 시스템은 차갑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결 전략. 귀국 전 최소 12개월간 단기 체류를 통해 서비스 환경, 대중교통, 행정 절차 등을 체험. 지역 노년층 대상 커뮤니티 센터, 상담 프로그램 사전 등록.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수강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 확보. 2. 한국 생활의 비용 구조 예상보다 높다. 귀국 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던 BC 부부는 오히려 고정비 증가에 당황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경조사비 등은 미국보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수급자이거나 주정부 보조를 받는 고령자들의 의료비가 일정 수준 관리됩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건보료가 책정되고 의료비 간병비 경조사 문화에 따른 비정기 지출이 높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리비, 냉난방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해결 전략. 귀국 전 국민건강보험 예상, 부가액 사전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공. 도시 vs 지방 거주지별 생활비 비교 및 지출 시뮬레이션 실시. 필요시 기초연금, 긴급복지 지원 등의 복지제도 활용 여부 검토. 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없다. 귀국 후 친척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기대했던 C씨는 오히려 더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들 바쁘고 나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라는 말은 수많은 귀국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하소연입니다. 전문가 분석. 미국 교포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커뮤니티 중심성입니다. 교회, 지역 모임, 봉사단체 등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이들이 귀국 후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고립과 무기력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해결 전략. 노년층 대상 공공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활동 참여. 은퇴자 모임, 해외 동포 귀국 커뮤니티 등 공통 경험 기반 모임 탐색. 고립 방지를 위한 정기 활동 일정화, 예주 2회 운동 교류. 귀국 전 필수 준비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세부 점검 사항. 경제 예산 계획, 환율 손실, 한국 건보료 및 공공요금 예상. 정서 사회적 연결망 여부, 상담 가능 기관 탐색. 건강병원 접근성, 약 처방 시스템 숙지. 주거 단기 임대 vs 본인 소유 주택 선택 고려. 법적 행정주민등록, 재등록, 세금연금 체계 이중 적용 여부 확인. 결론. 은퇴 귀국은 공식이 아니다. 전략적 귀국이 필요한 시대. 귀국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과 관계, 경제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있어 변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성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면 왜 돌아가려는가? 돌아간 뒤 무엇을 하며 누구와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숨막히는 고통이 아닌 안정과 회복의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 드디어 끝났구나. 정년퇴직식 날, 박성태 63세 씨는 수많은 꽃다발과 박수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시청 민원과에서 나올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이제 매일 아침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젠 내 시간이다 라는 해방감도 잠시. 다음날 아침 그는 소파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어도 커피를 내려도 휴대폰을 만져도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깁니다. 퇴직하면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멍하니 앉아만 있던 그 시간이 진짜 노후의 시작이었단 걸 알게 된 건 은퇴의 끝이 아니라 공백의 시작. 정년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이제 좀 쉬자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쁘다.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특히 공무원처럼 루틴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갑자기 찾아오는 자유는 오히려 혼란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박성태 씨처럼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꽤 많죠. 노후란 결국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면 그 돈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죠. 은퇴 후 멘붕을 겪은 3인의 사례. 1. 박성태 63세 시청 민원과 근무. 퇴직 후 첫 3개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다가 아내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병 생긴다며
밀어 넣은 게 도서관 자원봉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독서지도 활동에 연결되었고 요즘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게 가장 큰 낙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기다립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교훈 은퇴 직후 작은 일이라도 밖으로 나갈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람과 공간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임채원 65세 전 교육청 장학사. 교육행정 35년을 마치고 은퇴한 임 씨는 퇴직 후 여유롭게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평일 낮 시간엔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시작한 것이 노인대학 강사. 교직 경험을 살려 시사토론, 사회와 법률 수업을 맡았고 요즘은 동년배들과 토론하고 수업 준비하는 게 삶의 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교훈 퇴직 전 경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둘 것. 누구나 가진 전문성을 작게나마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3. 조정식 61세 군청 회계과 근무. 조 씨는 퇴직 후 부동산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어디서 본 퇴직자도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재개발 정보, 갭투자, 경매까지 책과 강의를 섭렵했죠. 하지만 1년 만에 투자 손실 4천만 원. 시간은 넘치는데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덤볐죠. 이후 그는 투자 대신 지역 아동센터 회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필요한 곳에서 그는 돈보다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훈 시간과 돈이 생긴다고 해도 성급한 시도는 위험. 은퇴 직후엔 삶의 리듬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어려워하는 건 시간 관리입니다. 직장에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졌던 하루의 구조가 이젠 본인이 만들어야 하죠. 그렇기에 은퇴 후 준비는 단순히 재정 계획만으로 부족합니다. 생활의 루틴, 감정의 관리, 나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인생 설계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질문.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 9시에 어디에 있을 건가요? 하루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족 외에 소속될 커뮤니티가 있는지 고민하세요. 당신의 지난 30년 경험은 어디서 쓰일 수 있나요? 직장 밖에서 내 경험을 써먹을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는 자유가 아닌 재설계의 시간. 박성태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멍하게 있다가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나가서 사람 만나고 작게라도 일하면서 다시 살게 된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30년은 보람의 시간이 될 수도 공허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돈보다 먼저 당신의 시간과 존재가 머무를 곳을 준비하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 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구조화와 적응 전략. 1. 정년 이후 시간의 진공 상태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은 특히 공무원과 같은 조직 내 직종일수록 일정한 루틴과 안정적인 업무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삶의 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주요 변화. 일상의 루틴 상실. 사회적 역할의 축소. 심리적 공허감 및 무기력. 정체성 혼란. 배우자 혹은 가족과의 새로운 갈등 구조 발생. 특히 정년퇴직 직후 36개월은 일시적인 우울감 은퇴 블루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은퇴 후 겪게 되는 5가지 공백.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축이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음에 5가지 영역으로 분석합니다. 구분 설명. 시간의 공백. 매일 810시간을 차지하던 업무 시간이 사라짐. 소속의 공백. 소속된 조직 부서, 직위 등에서의 역할 상실. 인간관계의 공백. 직장 기반의 인간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가능성, 정체성의 공백 직무와 동일시된 자아의 붕괴, 목적의 공백 매일의 삶에 있어 성취 목표 상실. 따라서 은퇴 후 삶은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라 이 공백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되는 시기입니다. 3. 정년퇴직 공무원이 겪은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63세 행정공무원 출신 자원봉사로 리듬 회복. 공무원으로 정년을 마친 후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던 어씨는 퇴직 후 처음 3개월간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배우자의 권유로 시작한 도서관 봉사활동을 계기로 사회적 연결감을 회복하였고 이후 독서지도 봉사로 확장하며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평가 은퇴 직후에는 수익보다 활동성과 사회성 회복이 중요. 비경제활동이라도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는 경험이 우울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사례 2. 65세 교육청 장학사 전문성 전환 활용. 오랜 교육 경력을 가진 B씨는 퇴직 후 노인대학, 평생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지인 추천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주당 23일 강의하면서 일정한 생활 리듬과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 퇴직 전 자신의 전문성 지식, 경험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브릿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행정, 기술 분야는 은퇴 후에도 전문활동의 수요가 존재합니다. 사례 3. 61세 회계과 출신 조기 투자의 실패와 회복. 퇴직 직후 투자 강의에 몰두했던 C씨는 갭 투자 및 주식 중심의 단기 투자를 시도하다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후 지역 아동센터 회계 업무를 봉사 형태로 지원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재정적 목적이 아닌 사회 기여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 평가 은퇴 후 자산을 활용한 투자에는 냉각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창업은 최소 612개월의 생활 적응 이후 구체적인 전략 하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4.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삶의 재설계 5단계.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은 삶의 구조 재설계입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를 넘어 시간과 정체성, 활동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의 재설계 5단계. 단계 내용 실천 예시. 1단계 하루 루틴 구성 기상식 4. 산책 소통 시간 고정. 2단계 역할 찾기 자원봉사, 강의 경비직 등. 3단계 커뮤니티 소속 지역 모임, 교회, 문화센터 등. 4단계 건강 루틴 확보 걷기, 체조, 정기검진. 5단 개소 규모 경제활동 도입주 12회 알바, 재능 기부 유료화 등. 5. 결론 은퇴는 삶의 재배치다. 정년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직무 중심 삶에서 벗어나 나를 중심으로 한 구조를 새롭게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떤 이유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내 경험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은퇴 후 진짜 삶의 출발선입니다. 단순한 재정 준비에 그치지 않고 시간의 구조와 역할 회복, 정체성 유지가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은퇴 후에도 활기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정년을 앞둔 12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권장합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 월 고정비 파악 및 축소 전략. 퇴직 후 활동 계획서 작성 가계부 대신 시간부. 공공 일자리 또는 지역 커뮤니티 탐색 보건소, 복지관 등 연계. 이러한 준비가 있을 때 멍하니 앉아만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은퇴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주변을 보면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계 걱정에 빠져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 한켠이 불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돈이 없다면 절대로 놀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 돈 없으면 은퇴 후 끝장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50대, 60대는 인생의 황금기라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한 대가로 이제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연금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적 파산을 막기 위해 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은퇴한 김씨의 후회. 김씨 62세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퇴직 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믿었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부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0세에 은퇴한 뒤 65세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사용하다 보니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추가로 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알바나 단기 계약직을 구하려 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원하는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만 믿었던 게 큰 실수였어요. 젊었을 때 부수입이라도 마련하거나 더 저축했어야 했어요. 사례 2. 부동산에 올인한 박 씨 부부의 충격적 현실. 박 씨 부부 58세, 55세는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서울에 집을 2채나 보유하고 있었기에 노후 자금은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은퇴 후 필요하면 한 채를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집값이 예상보다 떨어졌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도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이는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추가 수입을 위해 각자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한동안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한 거라고 믿었지만 수입원을 다각화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어요. 부동산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 경제적 압박. 최 씨 61세는 은퇴 직후 자녀 결혼 비용과 부모님 병원비로 인해 목돈을 써야 했습니다. 평생 저축한 돈을 쓰며 여유로운 노후를 계획했지만 몇 년 만에 저축한 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쓰는 돈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돈 쓸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행동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병원비, 자녀 지원, 부모 부양 등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수입 만들기. 은퇴 전부터 작은 부업이나 재택근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부수입은 큰 힘이 됩니다.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점검하고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은퇴 후 큰 집이나 고가의 차량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연금과 저축을 통해 그 목표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여유를 즐기고 싶지만 현실은 치열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이 없다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은퇴 준비,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법?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은퇴 후 삶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존의 첫 번째 법칙, 돈의 흐름을 읽어라. 노후 준비의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얼마를 저축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부족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지출의 정확한 파악.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과소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비, 심지어 갑작스러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먼저 현재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매달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정비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주거비, 보험료, 식비 등은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월 100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로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최근 인기 있는 옵션은 소규모 임대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유튜브 혹은 재택근무 기반의 부업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여유를 위한 두 번째 법칙, 삶의 크기를 줄여라. 작게 살수록 행복하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집과 자동차. 은퇴 후 큰 집에 살거나 고급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단순하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능하다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공유 서비스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줄인 비용은 의료비나 여가 활동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2. 소비 습관의 변화. 은퇴 후에는 소비의 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즐기는 것,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쇼핑 습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다이어트라는 개념을 도입하세요.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후 행복의 세 번째 법칙, 행동에 옮겨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1. 목표를 구체화하기.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없이 막연하게 저축만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까지 3억 원 모으기 같은 목표보다는 65세 이후 2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쓰기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같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목표를 정했다면 이를 위해 월별, 연간으로 얼마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교육과 훈련. 은퇴 후에도 일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 IT 기술을 배우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해당 분야의 스킬을 키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3. 가족과의 협력.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만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녀 지원이나 부모님 부양 같은 문제는 미리 가족 간의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여유는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고 삶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준비하기 잘했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